네,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됐고 3월부터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 프린트물 이제 격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빠뜨리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작비 이 정도를 받고, 복사집에서 대전에서 잘하는 집이 제가 박물관 다닐 때부터 하던 집이 있어서 해서 드린 거니까 요것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책하고 요것만. 이거는 어떤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웬만한 시험 문제 나올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핵심 줄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빈칸, 가끔 그게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곳곳에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그 부분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하시면 나중에 이것만 반복해서 봐도 굳이 두꺼운 책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전에 오늘 이거 나눠드린 자료는 2월 말에 우리가 했던 복습자료예요. 복습자료.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죠? 네. 그래서 그 2월 말에 우리가 지난 2월 28일인가 그때 등기에서 이제 단독 신청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든가 구분 건물 소유자의 표시 등기 대위, 그다음 멸실 등기 대위하는 문제, 그다음에 등기부에 대해서 특히 집합 건물 등기부, 특히 집합 건물 등기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등기부의 편성과 장부 공개에 관련돼서 특징 이런 간단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절차의 개시로서 여러분들이 뭘 봤냐면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와 그 첨부 정보가 있다. 그래서 신청 정보에는 첫째 한 건당 하나씩 신청하는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일괄 신청이 예외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신청 정보에 기록하는 사항 중에 필요적 정보가 있고 임의적 정보가 있다. 이런 내용들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그게 등기필 정보라는 말 썼을 때 원래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지만 등기필증이라는 말 쓰면 첨부 정보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에서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면 안 낸다. 다만 단독 신청 중에서 판결을 주의하라 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말로 복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증명 정보를 내는데, 원인증명 정보는 등기 원인이 되었던 법률행위나 법률 사실을 증명한 정보인데 각종 계약서가 전형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인증명 정보 중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민계약서를 내라. 그래서 거민계약서를 내는 경우가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다. 근데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하더라도 그게 진정성이 담보된 것, 즉 국가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또는 대체 증서라 해가지고 거민 받은 것으로 간주 보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든가 부동산거래 신고했다든가 주택거래 신고한 지역, 거래 신고 지역이라면 이런 경우는 거민을 받은 거로 본다라고 했고, 또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더라도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강로 중에서 가등기 문제와 소유권 보존 등기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이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청구권은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일 때도 가등기할 수 있지만 해제조건부나 종기부 권리,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서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해야 되느냐, 즉 본등기 의무자가 누구냐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죠. 그래서 가등기 당시 의무자, 즉 종전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생기고 순위만 가등기시다 이렇게 했죠. 그럼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에 저촉되는 거 양립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해라. 다만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거나
또는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중간 처분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양립이 가능하면 후순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한다고 했죠?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한다고 했어요? 요거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 취득자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 신청한다. 다만 보존 등기 신청인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몇 가지? 네 가지. 첫째가 뭐예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그다음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 네 번째가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특별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유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보존등기 하려면.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네 번째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이거는 오로지 뭐만 된다? 뭐만? 건물. 나머지는 토지 건물 다 공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다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이제 찾아보기 힘들거나 그럴 때 이것만 가지고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복습만 해봤는데 얼굴 보니까 3월에 처음 오신 분은 안 보여? 처음 오신 분? 한 분?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선 처음 오셨으니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지적부터 일단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1, 2월 달에 우리가 안 했던 부분도 있고 1, 2월 달에 큰 줄거리만 잡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지적 공부라든가 토지이동 사유 중에서 특수한 이동 사유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할 거니까 우선 앞부분은 맨 앞에 한번 강의 노트 1페이지 한번 2페이지 정도 펴보시면 거기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게 있죠. 요 구조를 잘 이해하시라라고 한 거예요. 부동산 공시법은 지적과 등기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등기와 지적에서 요 공시한 방법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놓고 보자. 왜냐하면 토지는 객체로서 토지는 지적과 등기에서 다 공통적으로 대상으로 삼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적에서는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적이 토지를 등록하는 거 지적이기 때문에. 근데 등기는 토지 건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 이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런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를 필지라고 그럽니다. 필지. 이런 한 필지 토지가 있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장부에 등록해서 공시해야 되는 정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표시 같은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라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용도인 지목은 무엇인지, 넓이인 면적은 얼마인지,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관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 토지 소유자,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 권리관계 중에서는 소유자만 문제 삼습니다. 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조사해서 장부에 기록해 주는데 이 기록해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정청에 가면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 조금 이따 용어정을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소관청은 소관청은 여기에 지적 공보 중에 대표적으로 대장이라는 게 있다 해서 대장. 요 대장에 이 토지 관련 정보를 기록해서 요 내용을 조사 측량해서 여기 한번 기록해 주는데 이걸 우리가 선 등록 등록을 먼저 해준다. 등록을 해준다. 어떤 거? 이런 토지 표신 사실관계와 소유자에 관한 권리관계를 여기에 등록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먼저 등록이 되고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 권리관계를 여기다 등록 한번 해줘요. 이렇게 먼저 등록하는 절차가 한번 이루어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공시한다. 그게 바로 이제 사법부 즉 법원의 말단기관에 가면 등기소가 있어. 등기소. 요 등기소에 가면 여기도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요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등기부가 있어요. 요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가면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여기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이 된다. 그리고
갑구에 가면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갑구에 기록이 돼요.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요 두 가지 정보가 여기다 똑같이 등기부에도 여기 기록되는데, 등기부에 기록될 때 이걸 우리가 등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등기하는 절차로 간다. 지적에선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없던 땅이 처음에 생겼어요. 처음 어떻게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다.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제 경계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이고 재봐야 알아. 지적 측량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우리가 신규 등록이다. 없던 땅을 처음으로 생겼어. 그럼 신규 등록을 합니다. 신규 등록을 통해서 토지가 지적 공부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대장에 여기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이런 내용이 다 기록이 돼 버려. 이거를 등록을 한다라고 했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 2월 말에 했었죠. 그때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최초로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자, 이때 보존 등기할 때 등기법 65조에 가면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한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때 소유권을 특별히 증명을 해야 돼. 이 부동산이 내 것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이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야. 즉 여기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졌다. 즉 수관청, 시장, 군수청장은 토지대장을 만들고 여기 관할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더라. 이러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 이 객체의 하나의 필지,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장부가 두 개씩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원적 공시방법이다. 즉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그래서 이 공시방법이 이원화됐어요. 이원화돼서 이원적 공시방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이걸 공시한 장부 항상 두 개씩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이 하나 만들어지고 등기부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공시하는데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한다면 필요가 없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진 않아요.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장부에 동일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되, 자 지적 소관청에서는 이 대장의 사실관계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시하고, 사법부 소속 즉 법원이 말단 기관인 등기소에서는 등기부의 이 토지의 권리관계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시한다. 그래서 각각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양 장부는 동일한 토지 하나의 객체를 놓고 정보를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양 객체 이 장부에 등록된 정보들은 동일한 항목이라면 상호 부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항목을 봤을 때 사실관계는 대장이 훨씬 상세한 것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훨씬 상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누군가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소유자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어떤 그 돈을 빌리고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했다든가 또는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담보권을 실행해서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 입등기가 들어갔다든가 또는 가등기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도 다 여기 다 들어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등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즉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상세하고 토지 표시사항은 대장이 훨씬 상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한 항목,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면적이 얼마냐? 이건 똑같아야 돼. 대장상 면적이 여기에 저 토지 500제곱미터로 등록이 됐다면 등기부 표지에도 당연히 500제곱미터로 같아야 됩니다.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없기 때문에, 또 소유자도 대장상 소유자가 A로 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도 역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항목이 같으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부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부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무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시차가 서로 안 맞아서 그럴 때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게 불일치가 생길 때가 있다. 이런 불일치가 생기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런 불일치가 생기면 항상 사실관계 어디가 기준이라고?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어디 기준? 등기부 기준.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 면적이 550제곱미터예요. 저 대장상 소유자가 B로 나왔어. 그럼 이렇게 서로 안 맞아. 둘 다. 안 맞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자 소유자
의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원리가 있어요. 사실관계 토지 표시 대장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꿔야 돼. 여기 상대를 바꾼다. 여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를 바꿀 때 이 바꾸는 걸 변경한다 하는데 등기부니까 변경 등기라는 걸 쓴다 했죠. 변경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바꿔줘서 이걸 다시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이때 대상은 물론 당연히 부동산 표시 즉 토지 표시를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권리관계가 상호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기준은 여기 때문에 거꾸로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 여기를 바꿔야 돼. 여기를 바꾸는데 이것도 변경하지만 여기는 용어를 변경 등록이라고 했죠. 변경 등록을 통해서 소유자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래서 물론 변경 등록 대상은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이에요. 이렇게 소유자 표시를 변경 등록을 함으로써 다시 이걸 일치시켜주면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그래서 불일치가 생기면 항상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 표시는 변경 등기라는 걸 했고 소유자 표시는 변경 등록을 했어. 이 얘기는 자 등기와 등록의 차이점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되죠. 토지 표시를 변경 등기했다는 것은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꿨다는 얘기고 소유자 표시를 변경 등록을 했다는 것은 등기부 기준으로서 대장을 바꿨다 이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 변경 등록한다면 여기 550을 기준 이쪽을 550 바꿨다는 얘기야.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소유자 표시를 변경 등기했다면 대장상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B로 바꿔줬다 이 얘기 돼버려요. 그러니까 용어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땐 변경 등기를 통해서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할 땐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켜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치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이렇게 일치해 놓은 요 내용들이 고정불변으로 딱 유지만 되면 아무도 손해한다 한다면 공무원들이나 즉 등기 공무원들이나 지적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모두 명퇴를 시키고 다 비워놓으면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매일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이 토지 표시도 계속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르고 분할, 옆 토지 합치고 지목 변경하고 이러한 토지 표시에도 끊임없는 변동이 생기고 소유자 관계 이 소유자도 고정된 게 아니라 이거 팔아먹고 설정하고 각종 변동이 생겨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생긴다. 여기는 토지 표시 변동이 생긴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어떨 것이냐. 이건 기준이 바뀌는 거 기준이 바뀌면 기준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토지 표시 사실관계는 기준이 대장이므로 예를 들어 토지를 분할했다. 그러면 토지 분할에 따라서 분할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 즉 대장을 정리해줘. 토지가 반으로 잘렸다 그러면 이 토지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대장만 바꿔놓으면 또 문제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 공시방법은 이원적 공시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 자체가 동시에 즉시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지 분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해서 만약 지적공부상 면적을 이렇게 조정해주면 등기부가 안 맞기 때문에 등기부의 변경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 가면 토지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위반해도 과태료는 다 없었어요. 지금은 토지 건물 묻지 않고 다 없어진 겁니다. 작년 10월 16일 기점으로 이렇게 이쪽을 해주는데 이거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다 등기해준다. 그래서 이걸 등기 촉탁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즉 등기 촉탁이라는 말 쓸 때는 이 촉탁이라는 것은 신청 주체가 관공서일 땐 촉탁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요 변경 등기를 해주더라. 그래서 대장과 맞게 여기를 일치시켜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권리관계는 이렇게 변동이 생길 때 자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사적자치위원 측에 따라서 이걸 팔고 안 팔고는 자기들 마음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법률행위를 했다면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가?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르면 등기일에 생긴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언제 소유권 이전 즉 이렇게 등기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계약한 날짜도 아니고 잔금 주는 날짜도 아니고 자 등기를 이렇게 다 마치면 등기 신청하면 등기가 다 등기부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를 다 마쳤죠. 마치면 접수한 날에 효력이 생겨요. 등기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상 소유자 바뀌었으면 대장은 또 안 맞아 있어. 왜?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그래서 등기 끝나면 즉시 등기가 끝났다고 통지 꼭 해줘야 돼.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이 맞게 여기도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해준다. 그래서 자, 권리 변동이 생길 땐 등기부상 이전 등기하면 되고, 부동산 표시 변동이 생기면 대장상 내용을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한쪽을 바꿔가지고는 반드시 문제 생기기 때문에 다른 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쪽을 바꾸는 이유는 이원적 공시방법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공시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공시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없습니다. 공시에 관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이걸 모아놓은 건데 이 속에 지적과 등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 이게 지적입니다. 이때 이걸 관할한 법률, 구체적 명칭은, 법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을 하는 법률,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으니까 법명이. 그 다음에 요 부동산 등기, 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그래서 이렇게 지적법과 등기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을 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규칙, 요것이 공시에 관한 법령이다.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우리 설명했고, 이 내용이 여러분 그 2페이지 그림을 설명, 그 밑에 구체적인 제도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시고, 우선 어디 보냐면 32페이지 강의 노트 32페이지 표시. 책은 20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은 더 낫죠. 처음 듣는 것보다 낫아요. 그래서 지적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할 뿐이다. 그러면 생소하다는 것은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생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용어들만 처음 듣는 것 뿐이다 보니까 한두 번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거기 보면 지적의 기본 개념 쭉 설명해 놨네요. 자, 지적. 이거 개념 정확히 몰라도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알면 됩니다. 자, 지적이란 요게 뭐냐? 토지라 했죠. 자, 이것은 뭐라 했어요? 등록하는 거라 했죠. 토지 등록. 제가 한자 썼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한자 몰라도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사소통만 되면 됩니다. 한글을 이해할 줄만 알면 되고, 굳이 알아야 된다면 한자 몇 가지? 요새는 5가지야. 갑을, 병, 정, 무, 여기까지 알면 돼. 한자 하려면 나머지 몰라도 아무 지장 없어. 영어도 몰라도 지장이 없어. 그러나 A, B, C, D, E까지는 알아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외국어 뭐 한자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 한글만 알아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한자를 알면 좋은 점 뭐냐?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개념을 이해할 때 이런 데 조금씩 도움되죠. 왜냐하면 우리 말이 한자에서 온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말 했다 하더라도 어원을 찾아가면 한자에서 출발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때 조금 도움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한자로 홍보한 분들은 한글로 기억을 못해. 한자는 금방 알아. 왜냐하면 그게 표의문자 뜻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한자를 써서 기억하면 잘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 분들. 제가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한자를 공부해가지고 제가 대학 초년 때인데 그분은 한자로 안 오면 기억을 못해. 한글로 오면 금방 들었는데 금방 까먹는다는 거. 근데 한자로 써서 그렇게 써서 기억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천자문 같은 걸 그냥 옛날엔 다 암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늘천 따지면서 거기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암송하면서 그게 어렸을 때 기억하면 그 평생을 가더라고요. 나이가 드셔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나이 든 상태에서는 배우면 또 금방 까먹는데 어려서 기억한 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냥 돌에 새긴 것처럼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거의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서 사라지질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한자를 조금 알아두면 조금 도움되는데, 이게 뭐냐? 토지라는 얘기, 땅. 이건 등록한 호적할 때 적자예요. 토지를 등록하는 게, 자,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래서 과거,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지적공사가 자기 회사 홍보를 할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어요. 아빠 지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빠가 얘기해줘. 지적이란 토지의 호적이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말아요.
제일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 주는 건데 이게 지적의 기본 개념.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입니다. 물론 지적이 3요소면 이렇게 토지가 있고 지적 공부 여기에 토지가 있고 등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장부가 있어야 돼. 이걸 지적 공부라고 하고 지적 공부. 이번에 이제 지적 공부 등록사항까지 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이게 지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적의 3요소라고 하더라.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런 개념들 이런 거 책에서 그냥 제목만 봐두면 되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기본 원리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봐두시고 책에서는 그 208페이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209페이지 가면 지적의 기능이 나오죠. 기능, 성격, 특성이 나오는데 기능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만 알면 됩니다. 첫째, 토지 등기 기초가 된다. 그래서 거기 선등록, 후등기 기초.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등기하려면 뭐 해야 돼? 등록이 돼야 되니까 선등록 후 뭐 한다? 등기한 절차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선등록 후 등기 절차가 진행된다. 그럼 지적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지적하는 일이 뭐냐? 등기를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토지를 등록 안 해놓으면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 등기관들이 현장 나 조사 못해. 토지대장 갖다 주어야만 등기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 기초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야.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나머지 알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책에선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넘어가면 저기 분류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 분류는 우리 강의 노트 32페이지 보면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강의 노트 32페이지 펴보세요. 옆에 놓고 봅니다. 여러분들 노트 필기하는 거 힘드니까 그거 나눠준 거 프린트물이 스프링 노트 있죠? 32페이지 피세요. 32페이지. 그 32페이지부터가 지적이에요. 어떤 분은 요 조그만 걸 하더니 나중에 등기도 또 있나요? 등기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 다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지적의 분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째 지적을 분류해버리면 일정 기준이 있었는데 역사적 발달 과정, 변천 과정이 있어요. 이 발달 과정별로 볼 때 첫째 지적이라는 것이 처음에 왜 토지를 등록했느냐. 제일 먼저 나타난 지적을 우리가 세지적이다. 세지적. 이때 세지적을 할 때 세는 이렇게 세금 부과할 때 세. 그래서 이걸 과세지적. 과세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토지 면적이 제일 중요하더라. 초기에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려니까 기준이 뭐냐. 토지 면적. 그래서 이것은 면적 본위로 면적 위주로 운영되던 지적이다. 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세지적 내지 과세지적. 요 단계가 조금 지나면 이제 국민의 권리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법적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법지적이라고 그러고 법지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소유지적이라고도 한다. 소유지적. 소유지적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물론 토지 면적도 다 등록해 주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이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즉 토지 경계, 즉 요 토지 경계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국가가 이 경계를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요 경계의 위치가 중요했다. 그래서 위치 본위로 운영되던 지적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위치 본위로 운영되던 지적이다라고 하고 그다음 요 상태에서 오늘날 선진국주로 가면 이게 더 발달해서 특별하게 세금이나 부과하고 소유권의 한계를 밝혀주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토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이런 상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지적, 통합지적, 유사지적, 다른 명칭들이 많아요. 다목적 지적, 특정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목적 지적. 이런 명칭들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역사 변천 과정이 이런 식으로 발달해 가는데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현재 요 법지적 상태에 있다라고는 우리는 현재 법지적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그다음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 토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 표시 방법에 따라서 도해지적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하는 방법 두 번째 수치 경계점 좌표값으로 표시하는 방법 좌표 경계점 좌표로 표시한다. 좌표. 이걸 표시한 지적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해 지적은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요. 자, 누구든지 눈 뜬 사람은 다 볼 수 있어. 그림으로 그렸다. 지적도 임야도 보면 다 나와 그림이.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정밀도가 떨어진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에 비해서 반대로 수치 지역은 이것은 자 장점 오히려 이건 정밀도가 높아. 정밀도가 높다는 점은 좋지만 단점이 뭐냐? 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숫자 경계점 좌표값만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 측량 비용이 정밀 측량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장단점이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둘 다 채택하고 있어요. 도해 지역을 이걸 전국적으로 전국에는 모든 토지는 다 도면에 다 등록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을 만들어서 요걸 보완해 준다. 그래서 둘 다 채택가 돼 요걸 기본으로 하고 이것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 차원에 따를 때 등록 차원 여러 가지 지금 이건 개념 정립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1차원 지역이냐 여기 2차원 지적이냐 3차원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뭐 4차원까지는 갈 필요 없습니다. 4차원 말씀은 시간이 개입되는 것이고 2차원은 평면값, 3차원은 공간, 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지역은 이건 수평 지적 내지 평면 지적이라고 표현해. 평면 지적.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토지의 굴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입체적인 토지가 있어도 지상 건축물이나 지하 구조물이 있어도 이걸 반영할 수 없는 게 이 토지의 정보를 2차원 평면 즉 이 바닥 수평에 투영한 면적만 쓴다는 거예요. 축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토지의 위치 모양을 그린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아 이렇게 된 토지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수평면 값밖에. 이걸 2차원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3차원 지역을 이걸 입체 지역이다. 입체 지역이 되려면 축이 더 나와야 됩니다. 즉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자 축이 높이가 있어가지고 만약 이 토지 모양을 그린다면 이 토지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상 건축물이나 지하 시설물까지 다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입체 지역, 3차원 지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내비게이션, 3D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보기도 편하고 파악하기도 편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측량을 통해서 전국에는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일부 지역에 시험은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우리가 정식 도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적은 전부 다 도면이나 이런 데 보면 2차원 지적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 요 2차원 지적 요걸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등록 의무 유무를 가지고 등록 의무가 있느냐 이 의무는 국가에게 토지를 등록할 의무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적극적 지적 그다음에 소극적 지적 이 두 가지 나눠져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 개념은 적극적이란 말은 국가한테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건 안 하건 국가는 무조건 등록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 소극적 지적이라는 말은 국가한테 등록 의무 없어. 그래서 소유자가 등록 신청을 했을 때는 등록해 주지만 신청을 안 하면 역시 등록을 안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소극적 지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토지는 국가는 우리나라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지적 이걸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 방법 중에 우리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변천 과정, 발달 과정을 볼 때 법지적 상태요. 그 다음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를 때 도해 지역을 전국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치 지역을 일부 지역에서 이것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등록 차원에 따를 때 우리가 2차원 지적이며 등록 의무 유무를 가지고 따를 때 적극적 지적. 이걸 우리가 취하고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 개념 정도만 알아라는 개념. 뭐 깊이 나올 것도 아니고 개념 정도. 그 다음에 지적의 5가지 큰 이상 이걸 5대 이념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책에서는 쭉 넘어가면 212페이지 이렇게 2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적의 기본 이념 이렇게 나와요. 저희 기본 이념은 총 5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 이걸 국공형 실직이다. 그래서 5대 이념, 지적의 5대 이념, 지적의 5대 이념 해서 요 개념만 알면 돼. 5대 5가지 이상. 그래서 첫째, 지적 국정주의,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그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 이렇게 나와서 요 국정주의라는 것은 지적 국정주의. 토지 등록상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민정주의가 아니라는 국정주의. 그다음 이건 지적 공개주의. 지적 공개주의라는 것은 토지 표시를 국가가 등록하는 이유는
누구에 즉 신청인뿐만 아니라 그 토지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개해주겠다. 비밀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공개주의입니다. 그다음 이건 지적 형식주의. 즉 형식주의란 것은 지적 형식주의, 이걸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라고 돼. 이것은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건 등기와 큰 차이가 납니다. 지적에서 형식주의라는 것은 토지 표시사항은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만 효율이 생긴다는 것이고, 부동산 등기에 오면 형식주의라는 말 쓰면 우리가 성립요건주의, 독일법주의를 얘기하는 거, 독법주의. 법률 행위란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차이가 있죠. 지적 형식주의가 등기와 구별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등기와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 즉 실체 관계까지 다 따져본다. 이렇게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등기에서는 거꾸로 형식적 심사주의에 그칩니다만 지적에 가면 실질적 심사주의란다. 이렇게 됐고, 이것은 우리가 등록 의무 유무를 가지고 적극적 지적을 채택했다고 했듯이 직권등록주의다. 즉 국가는 신청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토지를 강제로 다 등록해버려요. 그래서 직권등록주의 이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가 5대 이념입니다. 그래서 국공영, 여기까지 3대 이념, 여기 포함해서 여기까지 보면 5대 이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공영이 실직했다. 내가 아는 형님이라겠지? 쉬고 있어요. 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합격하는 날까지. 국공영이 실직했어. 좋은 자리가 나와 취업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국공영 실직 이걸 5대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자, 물어본 거 두 가지 조심하라 했지. 전교에는 토지 필지 숫자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록이 된 요 대장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가 딱 일치하면 이상적이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지 숫자가 등기된 게 좀 적습니다. 약 2.5% 정도가 등기 안 됐어. 미등기 토지가 나오는 이유는 즉 불일치, 필지 숫자가 불일치한 이유는 지적에서는 직권등록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토지는 국가 다 등록해버려요. 그러나 등기에 오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신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보존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필지 수 불일치하는 이유를 좀 알아두시고, 지적 공개주의 중에 특히 경계보건 측량은 조심하라 했죠. 경계보건 측량 중에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공개주의를 실현시켜주는 제도다. 이런 정도를 알아두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5대 이념을 봤고요. 지적의 제1조에 가면 이 법의 목적이 나와. 목적. 그럼 책에서는 어디냐. 이런 5대 이념 제목만 알아두면 되고, 216페이지에 가면 지적 제1조 이 법의 목적, 제2조 용어 정의가 나온다 했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2차 과목들은 다 가면 제1조가 이 법의 목적이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예요. 이 법을 사용하는 용어들을 별도로 규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조의 목적을 보면, 자, 이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고 부동산 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일 궁극적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유 2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왜냐하면 해상교통의 안전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 조문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조가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나와 있고,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했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즉 국가적인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뭐한다? 관리하겠다는 관리. 이 관리란 말 써야 돼요. 여기서 개발하거나 국토를 개발하거나 어떤 개선시킨다 이런 말은 지적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적은 단순히 국토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만 해준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준다. 요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개인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은 보장받는 거니까 소유권은 보호받는다. 이렇게 사익적 차원에서는 소유권 보호, 요 2가지를 우리가 궁극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면 요게 중요해요. 원리. 지적과 등기 관계. 어떤 관계 있구나. 요것만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나침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맞다. 이 위치,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적과 등기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이해를 하신다. 그래야 구체 세부 항목은 몰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만 맞으면 결국 목적지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 방향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어요. 고정된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에 있는 사람은 북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딴 사람 아니야 남쪽으로 간다는 사람이 나 어디서 사는데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저쪽 의정부에 있어. 그 사람 그쪽에서 의정부 쪽에서 내려와야 돼. 대전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목적지로 가는데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면 방향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볼 때. 그래서 이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관리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세부 상황은 몰라도 이렇게 될 것 같다. 대략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용어 정의부터 보겠습니다.